210쪽에 445번. 귀엽지, 말을 못해. 잘 했던 것 같은데. 그 무식을 세웠을 거 아니야. 좀 못해 그런데 어. 일단 응. 뭔가 게임기를 X로 뒀을 것 같아요. 뭐 게임기의 가격을 그래, 내가 할게. 자, 게임기의 가격을 기본적으로 지금 20만 원에 판매를 하다가 10,000원 인상할 때마다 월 판매량이 3대씩 줄어든다 이랬잖아. 그럼 요럴 때는 우리가 이제 게임기 가격이 몇만 원이 인상됐느냐, 그 인상된 그 몇만 원, 그거를 X만 원으로 잡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1만 원을 인상하면 3대가 줄어들고 2만 원을 인상하면 6대가 줄어들고 이런 거잖아, 판매량이. 그러면 게임기의 가격을 20 플러스 X만 원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인상된 금액, 그걸 만원 단위로 하면 그걸 X로 잡으면 그때의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90대씩이 팔렸었는데 X만 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3X 개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90 마이너스 3X 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달 동안의 총 판매액, 정원아 총 판매액이라고 하는 건 위에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20 플러스 x에다가 90 마이너스 3x를 곱한 값, 이것이 1872만 원 이상이 된다. 1872 하면 되겠죠? 이미 우리는 여기에 만원이라는 단위를 붙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872도 만원 단위를 생략하고 식을 써주시면 딱 맞죠, 금액이. 자, 그러면 이제 전개를 시킬 건데, 요거 일단 3의 배수니까 3으로 한번 나누고 가면 좋겠네. 그죠? 3으로 한번 나누고 갑시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거 3으로 나누면 624가 되겠죠? 요거를 전개할게요. 그럼 600하고 플러스 10x 마이너스 x제곱 624, 우변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 그러면 6, 4의 마마니까 사이값이죠? 4에서부터 6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종아, x가 가장 클 때 얼마니까? 6이니까 게임기 가격이 가장 비싸면 얼마까지 가능하다? 6만원? 저번 시간 거 수업 들었니? 안 듣고 오면 다른 친구들에게 민폐야, 민폐. 빠지면 꼭 수업 듣고 오는 거예요. 알았죠? 어떻게 듣는지 알잖아. 링크 들어가서 들으면 되잖아. 그치? 응? 결석하면 여러분 반드시 듣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랑 진도 나가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꼭 들어야 돼. 그럼 이거는 그거 안 들었어도 대답할 수 있잖아. 우리가 처음에 게임기 가격을 뭐라고 잡았어? 20 플러스 x로 잡았잖아. 그럼 x가 가장 클 때 6이라면 게임기 가격이 가장 비쌀 때 얼마인 거야? 26만 원인 거지. 그치? 답은 3번이죠. 자, 또 210초까지 숙제하면서 질문 있었나요? 그러면 진도를 나가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2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이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죠?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었잖아. 그래서 2차 부등식 풀이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2차 부등식의 해외 조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으로
사실 모든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려놓고 푸는 게 가장 완전한 방법인데 매번 그래프 그리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빠르게 풀 수 있는 애들은 빠르게 풀고 그 방법이 안 통하는 애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자 그랬어. 그래서 간편하게 풀 수 있는 애들 우선 정리를 좀 하자 그랬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만들어주고 이쪽을 0이 되게 만들어주고 뭐 부동호는 이럴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이 정리할 때 예슬아 2차 부등식은 반드시 요 놈이 뭐가 되게 정리하자 그랬지? 양수가 되게 a가 반드시 양수가 되게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정리가 끝나면 무엇을 시도해봐요? 예슬이도 안 왔니? 너도 빠졌어? 근데 왜 몰라? 정리가 끝났으면 당연히 뭘 시도해봐야 돼? 인수분해 시도해봐야지. 인수분해 시도해가지고 인수분해 한 것이 0보다 크면 무슨 값이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0보다 크면 양 끝값이고 0보다 작으면 사이 값이고 이거를 너무 헷갈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기억하기가 쉬울까 하다가 이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면 그려보라 그랬잖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0보다 커 그러면은 요쪽하고 요쪽이고 그치? 0보다 작으면은 요쪽이잖아 그치?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0보다 크면 이렇게야.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이쪽이랑 이쪽의 양 끝값이야.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이렇게 알았죠? 0보다 크면 양 끝값 알았죠? 0보다 작으면 사이 값 알았죠? 안 헷갈리죠?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 값 방금 말한 것처럼 요렇게 기억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빨리 풀 수 있다고 굳이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 양 끝값이랑 사이 값만 외우면 빨리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만났을 때 그때 연우야 어떻게 하자 그랬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짜고짜 근해 공식 쓰지 말고 판별식부터 써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x축이랑 이렇게 두 번 만나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번 만나는데 인수분해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만나는 부분이 없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써보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그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진아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처음 질문이 이거였어. 이거를 물어봤어. 0보다 큰 데를 물어봤어. 그럼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글자. 기본적인 개념이 0보다 크다 그러면 0은 x축이라고 그랬잖아. 크면 어디야? 위잖아.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으세요 이런 거잖아.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럼 통째로 다 어디래요? 통째로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해를 뭐라 그래? 모든 실수라고 해야 돼. 근데 그래프는 저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된 걸 물어봤으면 그때는 뭐라 그래야 돼? 오마이 갓이다 오마이 갓. 어? 모든 허수. 네. 내가 수학 가르치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모든 허수. 어? 해가 없다지 해가 없다. 우리가 부등식을 배울 때는 허수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치? 허수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x축보다 아래쪽에 내려간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해가 없다. 자, 근데 이제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얘나마 제일 골치 아픈 상황이지.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x축하고 만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에만 뭘 써본다? 근해 공식을 써본다. 그래서 요때만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여기 알파랑 베타를 찾는 거예요. 뭐 지저분하게 나오겠지. 뭐 2분의 뭐 풀마 몇 루트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그랬을 때 자
이때 만약에 그래프가 요걸 물어봤어. 0보다 큰 데를 물어봤어. 그죠? 그렇게 되면 또 똑같아. 0보다 크니까 양끝이야. 여기랑 여기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큽니다.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됐는데 0보다 작은 데를 물어봤어. 그러면 또 여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이제 전체적인 2차 부등식을 푸는 큰 맥락이라 그랬는데, 요것들과 약간 벗어나는 예외적인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외적인 애들이라는 건 x축에 딱 어떨 때? 딱 접할 때 있잖아. 그치? x축에 딱 접할 때. x축에 딱 접하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그 접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판별식이 0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생기잖아. 예를 들어 여기를 뭐 3이라고 한번 가정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fx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fx가 0보다 큰 데가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강빈아 이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3보다 크다가 맞아요? 봐봐 강빈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fx가 0보다 크다 그랬지.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어디 있다? 위에 있다. 그러면 강빈이 말대로 만약에 이거를 x가 3보다 크다라고 대답했으면 여기만 인정한다는 얘기거든. 여기만. 그럼 여기만 지금 x축보다 위에 있나요? 여기도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아래의 개념으로 보자면 다 x축보다 위에 있어. 누구만 빼고. 딱 지금 딱 x가 얼마인 순간, 3인 순간, 요 순간 한순간만 빼고는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때는 x가 3보다 커요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아, 3이요? 우리는 지금 x축보다 어디 있는 데를 찾고 있어, 강빈아? 위에 있는 데를 찾고 있지. 근데 x값이 딱 3이면 그때는 여기 딱 찍히잖아. 이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야? x축에 딱 찍혀 있는 거야? x축에 딱 찍혀 있는 거죠. 그럼 저 x가 3인 순간은 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3이에요가 아니라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라고. 다시 fx가 0보다 커요.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영역을 찾아볼래? 이런 거라고. 근데 보니까 x축하고 만나는 순간이 한 번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x가 3인 순간만 탈락이 되는 거고 나머지 순간들은 다 x축보다 위에 있다고요. 그러면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강빈아. 근데 만약에 fx가 0보다 커요가 아니라 크거나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뭘까? 그쵸? 이때는 x가 3인 순간도 합격시켜 줄게 이 말이잖아. 그지? x축이랑 같아도 되고 위에 있어도 되는 거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슬기야 이때는 뭘까? 그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죠. x축보다 아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원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뭘까? 그쵸? 딱 그 3 하나만 되는 거지. 0보다 작은 부분은 없고 x축에 딱 걸쳐있는 숫자 하나 있으니까 그 하나만 합격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판별식이 0인 순간에는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프 보면서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민채 할 수 있겠죠? 이따 한번 시켜볼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2차 부등식의 작성 그랬는데 그러니까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보고 2차 부등식을 구할 수 있다 이건데요.
2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나왔대. 그럼 얘들아 일단 마이너스 1이랑 5라는 숫자가 나왔잖아. 그럼 요 두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괄호를 상상할 수가 있죠. 어떤 괄호가 있었을까?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아니 5 할 거면 마이너스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 부등식의 해가 양끝이에요, 사이에요? 이거 읽어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있고 5가 여기 있을 때 요 사이를 말하는 거야, 이 바깥을 말하는 거야?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 이거 사이 값이죠. 사이 값이면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야, 작은 거. 그치? 사이 값이니까 작은 거야.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라고 말했었으니까 이 부등식이 그대로 내가 찾고 있는 부등식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요거 또는 x가 3보다 커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진아 이때는 괄호 두 개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치? 그리고 이번에는 사이 값이에요? 양끝 값이에요? 양끝이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크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거잖아. 그럼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큰 거? 그쵸? 자 이렇게 2차 부등식을 우리가 거꾸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2차 방정식 찾는 것처럼 해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을 찾으면 되는 건데 2번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계속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자 2차 방정식 자 요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한테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딱 줬어.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주고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얘담아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0보다 큰 부분이 그 그래프 전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0보다 큰데 그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돼. 그지?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했다면 0보다 항상 큽니다 라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x축을 아무리 아래쪽에다 그리더라도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쭉 연결되다 보면 언젠가는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잖아. 그지? 지금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우리가 그리려는 요놈의 그래프가 통째로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래프 자체 모양이 어떨 수밖에 없다 해담아?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어. 그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하고 요렇게 만나야지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프의 모양과 x축과의 관계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진아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a는 어때야 될까? 0보다 커야 되겠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x축하고 얘하고 안 만나죠. 그러면 이놈의 판별식은 어때야 될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가지 조건을 떠올려서 이걸로 푸는 거예요. 자, 조금 바꿔볼게. 조금 바꿔서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랬어. 그럼 이번에는 등호가 붙은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허락해 줄게 이런 거야? x축하고 딱 만나는 것까지는 허락해 줄게 이야기야. 그쵸? 그러면 그래프가 아까처럼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요거까지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든 슬기야 어디로 블록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지? 대신 이번에는 닿는 거, X축에 접하는 것까지도 괜찮아 그랬으니까 판별식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 크거나 오늘 이상하네. 이렇게 생겼으면 판별식이 큰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생겼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잖아. 이거는 판별식이 0이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렇거나 이래야 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작거나 같아 이렇게 해줘야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부등호를 뒤집었다고 생각해봐. 자, 요렇게 생겼어. 요나 요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게 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상상해야 되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통째로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지? 그러려면 그래프가 일단 아래로 블록해야 돼요? 위로 블록해야 돼요? 위로 블록해야 되지. 위로 블록하면서 x축하고 안 만나게 이렇게 생겨야지만 통째로 다 0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런 그래프가 생기려면 x는 어때야? a는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면서 판별식은 어때야 돼? 아 그래요? 판별식은 x축하고 2차 함수하고 몇 번 만나느냐를 얘기해 주는 게 판별식이잖아.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커버리면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지. 2번 만나는 거라고. 맞아요? 우리는 안 만나는 그래프를 만들고 싶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는 그래프의 모양을 먼저 떠올리고 그럼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려면 최고차항의 개수랑 판별식의 부호가 어때야 될까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212쪽에 필수예제 16번부터 볼게요.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래. 자, 그러면 우선 요 해를 보면서 수종아 우리는 인수분해 된 모양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자, 어떻게 괄호 두 개가 나왔었을까? 맞아. 이렇게 생긴 괄호 두 개가 나왔을 거고 이게 지금 사이값이에요? 양끝값이에요? 사이값이지? 그럼 아까 사이값이면 인수분해 된 게 0보다 어떻다 그랬지? 크다. 이게 작다. 사이값이면 작다. 그치? 0보다 작아. 맞죠? 그런데 봐봐. 좀 이상해. 우리가 얻은 해는 요건데요. 문제에서 제시한 2차 부등식의 모양은 요렇게 생겼대요. 민채야 뭐가 달라? 네? 얘랑 뭐가 달라? 뭐야? 어떤 모양? 전개한 거 하는 거. 아, 그것도 물론 다르지만 그거보다 더 결정적으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잖아. 그치? 부등호. 이건 0보다 작고 이건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런 해를 가지려면 이런 모양이었어야 되는데 처음 문제에서 제시한 모양은 요거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냐면 우리가 요 모양에다가 최고차항의 개수인 a를 곱할 거잖아요. 그죠? a를 곱해줘야지 이거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 a를 해가지고 a를 앞에 이렇게 붙이는 순간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됐다라고 보면 돼? 여기서 반대로 뒤집어진 거야. 그래야만 이거랑 같은 방향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양변에 곱해준 이 a라는 숫자가 무슨 수였다는 거예요? 음수였다는 걸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거야. 그치? 문제에서 제시한 2차 부등식의 모양과 내가 해에서부터 추측한 2차 부등식의 모양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였다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전개하겠습니다. 괄호 두 개 전개시키면은 요렇게 될 거고요. 거기서 분배까지 시킬게요. 분배시키면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 자, 요렇게 전개가 됐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얘다마 요식하고 요식이 이제 완전히 어떤 상태다? 완전히 똑같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교해보면 b가
B가 뭐랑 같고요? 마이너스 A랑 같고요. C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12A랑 같구나. 이렇게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수정이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종아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이거잖아. 그지? 일단 B랑 C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거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X제곱하고 플러스 AX 마이너스 12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강빈아 이거 A로 한번 어떻게 주고 싶어? 묶을 필요 없습니다. 우변 0이니까 A로 그냥 뭐 해버려도 돼? 어떻게? 자신있게 말해. 나눠도 돼요. 그쵸? 단 나눗셈 할 때 뭐만 조심하면 돼? A가 음수라는 것을 아까 체크했죠? 그러니까 A로 양변을 나눌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요렇게 뒤집힐 거다. 그치? 요것만 안 까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풀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잖아요. 그럼 답이 뭐야 강빈아? 음. 3보다 작다. 이거지? 그치? 요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볼게요. 문제에서 제시한 해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의 모양을 먼저 추측을 하시고요. 이거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2차 부등식하고 비교해보니 부등호의 방향이 거꾸로라는 걸 발견했어. 그죠? 그러면 요 놈한테 최고창의 개수에 해당되는 A를 곱하는 단계에서 부등호가 뒤집혔을 거야. 그래서 A는 음수일 거야. 이걸 체크하시고 그럼 A를 붙여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은 식인 거니까 그걸 비교해서 B랑 C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 부등식을 풀어낸 겁니다. 요거를 꼭 체크하고 가는 게 포인트죠. 요거 A가 음수라는 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13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계속 어떤 생각을 해나가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로 발상을 하는 건데 그 이전에 x제곱의 개수를 한번 체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x제곱의 개수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발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떠올리라는 거지.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x제곱의 개수를 체크하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슬기야 지금 요거 필수예제 17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 페이지에 밑에 있는 450번 봐봐. 450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죠. 다르지? 그지? 자, 만약에 위에 있는 문제처럼 그냥 부등식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0이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야. 그치? 맞죠? 그냥 부등식이라고 말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0이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밑에 있는 문제처럼 딱 못 박아서 2차 부등식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이 A는 절대로 얼마일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어요 라는 거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쵸? 요게 마지막에 답을 찾을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위에 문제로 와서 일단 지금 그러면 A 플러스 2가 0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그러면 이걸 다룰 때 가장 먼저 그거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자, 이거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1번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0 되는 순간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야. 자, 이게 0이면 연우야 얘만 0인 게 아니라 얘도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어떻게 돼? 사라져 버리겠지. 그럼 여기까지 싹 다 사라지고 나면 남아있는 식이 뭐예요?
4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남지.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의 참 거짓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럼 이게 참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a가 마이너스 2면요. 내가 이 식의 x자리에 얼마를 넣든 무조건 참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부등식의 해를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면 돼? x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인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쵸? 맞죠? 그러면 이것도 a가 마이너스 2인 순간도 답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게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게 하는 a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a가 마이너스 2인 순간도 답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이따가 마지막에 답에 포함을 시켜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래프로 발상을 좀 해보면 민채야, 지금 우리는 이 2차식이 0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이 2차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항상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지. 자, 그럼 머릿속에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치, 아래로 볼록하면서 얘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요런 그래프의 상황을 만들으라는 거구나. 그치? 이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그래프로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인 a 플러스 2가 어때야 돼? 그렇지,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맞아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요? 그럼 이제 풀어 나갑시다. 자, 요거는 2 넘겨가지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됐고요. 자, 요거는 판별식이니까 슬기야 판별식 한번 불러주세요. 얘의 판별식. 요 한번 쓰고 갈게요. a 플러스 2의 제곱 4는 안 하나요? 4는 안 해요? 4 괄호 a 플러스 2 요게 판별식이죠? 요게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왜 전개를 안 시켰냐면 여기서 그냥 바로 a 플러스 2로 묶어도 되지 않을까? 보여 슬기야? 이거 두 덩어리잖아. 두 덩어리인데 두 덩어리에 모두 a 플러스 2가 있죠. 그지? 그럼 a 플러스 2로 한번 묶어버리면 인수분해가 바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인수분해된 게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이고요? 자, 두 팔을 들어. 응? 크면 무슨 값이야? 크면 작으면 사이값. 그치? 그럼 이거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라고요. a의 범위 뭐라 그래야 돼? 이거지. 그치? 그럼 그거하고 아까 앞에서 찾았던 요거의 공통범위가 해인 거잖아. 근데 얘네 둘의 공통범위는 생각해보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라는 식이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공통부분을 찾아도 그대로 이거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공통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연우야, 이 문제의 답은 이걸까요? 아까 전에 이것도 답에 포함시키자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답을 쓴다면 최종적인 답은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대답해야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요거
이 x제곱의 개수를 체크해야 마지막에 요거 등호를 붙여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지 않을 수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x제곱부터 체크하고 그 다음 그래프로 발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밑에 450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450번 문제도 x제곱의 개수부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가지고 범위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모양으로 그렸어요? 그치, 위로 볼록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항상. 그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요렇게 x축이랑 아예 안 만나거나 또는 x축이랑 요렇게 접하는 것까진 괜찮아. 맞죠? 그럼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일단 a는 어때야 되겠구나?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판별식은 어때야 되겠구나? 그치,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그치? 이렇게 두 가지를 써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계산하는 거예요. 판별식이 짝수 공식 쓰면은 9-a 괄호 2a 플러스 3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 마이너스 한 번씩 곱하면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1, 2에 3, 3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인수분해된 결과가 a 플러스 3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담아 a의 범위가 뭐가 될까? 작거나 같고 같다 또는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게 답인가 얘담아? 우리는 아까 전에 1번에서도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1번에서 찾은 얘와 2번에서 찾은 얘의 공통부분이지. 그쵸? 공통부분 찾는 거 헷갈리면 뭐 하면 돼요? 공통부분 찾을 때 한눈에 안 보이면 뭘 그리면 돼요? 수직선 그리면 되죠. 그쵸? 수직선. 자, 마이너스 3, 0, 2분의 3인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얘랑 얘는 같은 식에서부터 나온 애들이잖아.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림을 그릴 때는 같은 높이로 좀 그려줘라. 이렇게 높이를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같은 높이로 그려주는 게 보기가 좋다. 이렇게 있었고 거기서 이제 a가 0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가 추가된 거잖아. 이렇게 추가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 여기가 답이 되는 거니까 얘담아 답은 뭐야?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푸는 거 계속 그래프를 통한 발상 이걸 계속 해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필수예제 18번으로 가시면 2차 부등식이 해를 같거나 같지 않을 조건인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일단 우진아 문제에서 어떤 부등식이래요? 2차 부등식이라고 말해줬으니까 일단 a는 어떻다? 그치? a가 0이 아닌 거는 확실해. 자, 그래서 요거는 a가 0인 순간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a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아니면 작겠죠? 근데 이번에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이렇게 말했어. 슬기야, 해를 갖는 거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가 통째로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이 부등식이 해를 가져요, 해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꼭 통째로 다 x축보다 위에 있을 필요는 없죠.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어때? 상관없지. 이렇게 생기더라도 0보다 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해가 있는 거라고요. 앞장의 문제랑 차이점 알겠니, 민채야? 앞장의 문제는 그래프가 통째로 다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번에는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이죠. 그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게. 자, 첫 번째.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어떨까, 민채야? 일단 어디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만들어져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만들어지죠. 그지? 그러면 X축이 여기로 지나가든 X축이 여기로 지나가든 X축이 여기로 지나가든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때? X축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2차 함수 중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잖아. 통째로 다 X축보다 위에 있죠. 그죠? 그럼 X축이 여기로 지나가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요거 하나만 빼고 다. 그치? 맞죠? 그럼 X축이 여기로 지나가면은 이때도 있지요. 여기하고 여기가 X축보다 위로 지나가잖아. 그래서 결론 A가 0보다 크면 다른 조건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A가 0보다 크면 항상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런데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이때가 문제야. A가 0보다 작으면 민채야 어디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그려질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자,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이게 요럴 수도 있고요. 요럴 수도 있고요. 요럴 수도 있겠지. 그치? 맞지? 자, 요럴 때는 X축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전부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잖아. 탈락이야. 요런 경우에는 X축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 존재하나요? 이것도 존재하지 않죠. 요 점도 지금 합격이 될 수 없죠. X축보다 위에 있진 않으니까 탈락이야. 요 경우는 어때요? 요 경우에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요 경우만 지금 합격인데 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경우는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 있지? 판별식으로 구분하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얘는 판별식이 같아요. 0이랑 같아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이때만 합격이잖아.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은 순간에는 자, 반드시 판별식이 어떻게 돼줘야지만 0보다 커야지만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판별식을 써먹어야 되는 거야. 판별식 갑니다. 판별식의 짝수 공식 쓰시면 4-a제곱이 0보다 커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응? 이것도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을 푸는 그 순서대로 가야 돼. 근데 인수분해 하기 전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써 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럼 뭘 가장 먼저 해줘야 돼? 그치? 마이너스 1을 쫙 곱해줘야 돼. 그러면 a제곱 이 0보다 그쵸, 부등호도 뒤집혀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고요.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양끝 값인가요? 사이 값인가요? 사이 값이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지. 그치? 근데 우진아, 이 결과물은 요 따라 올라가 보면은 얘랑 묶여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해로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돼. 요거 a가 0보다 작다 하고의 공통 범위를 해로 받아들여야죠. 그럼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는 뭐예요?
요렇게 공통범위는 아 찾기 힘들어. 그려. 자 마이너스 2, 0, 2 이거 읽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2에서 또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요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이거의 공통범위 찾고 있잖아. 그러면 0에서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어느 쪽?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럼 공통범위가 어디예요? 숫자로 말해. 공통범위가 어디예요? 공통범위. 아니 수직선을 그렸는데도 못 찾으면 곤란한데. 유진아 손을 이렇게 해봐. 손을 이렇게 해봐. 찾아. 이제 그림에서 찾아. 네 손과 똑같은 부분이 어디야? 어디? 말로 해 말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x가 a가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공통범위라고. 그치? 그러면 이 문제 해가 답이 이거인가 예원아? 처음에 우리 어떻게 출발했죠? 처음에 여기서 이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출발했지. 그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어떻다 그랬죠? 항상 해가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 이거 만족하는 거잖아.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도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 중에서는 요만큼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맨 처음에 찾아놨던 요 범위와 요 범위가 모두 답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1번의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A가 0보다 크다, 이만큼이 1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을 풀었단 말이죠. 그죠? 1번 답이 저거야. 슬기야. 들려? 왜 이렇게 졸아? 이거 맞추면 용서해줄게. 자, 2번 답은 뭘까요? A가 그럼 1번 답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거 다 1번 푼 거예요. 1번. 슬기야, 1번은 이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그랬지. 2번은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랬지. 둘이 정확히 어떤 표현이에요? 반대되는 표현이잖아. 근데 우리는 1번 답을 찾았다고요. 그러면 2번 답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죠. 반대로. 예를 들면 자, 이게 2025년이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여기 뭐 3월 8일부터 이렇게 자, 요 기간에는 우리 슬기가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남자친구가 없었던 기간은 언제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요 앞에 요 나머지 부분이 답이 되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요거 봐봐. 이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범위가 여기잖아. 그럼 이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가 2번의 답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요 보면 지금 얘가 상당히 많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0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이만큼도 1번의 답이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이것도 1번의 답이에요. 이렇게 답이에요. 여기가 다 1번 답이라고. 여기가 다 1번 답이야. 그러면 2번 답은 어디밖에 못 쓸까? 그렇지. X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2번 답인 거예요. 0인 순간은 못 쓰잖아. 그치? A는 0이 아니었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0인 순간을 빼고 나면 여기 빗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이쪽밖에 없죠. 이쪽밖에. 그치? 그럼 이쪽 부분이 전부 다 2번 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그 집합을 배운 친구들은 여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집합. 1번과 2번의 해는 서로 여집합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니까.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 455번 한번 해볼게요. 자, 455번은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 왜냐면 이번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되게 특별한 상황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갖도록. 단 하나의 해? 수종아, x가 막 이렇게 범위를 뭐 1부터 2까지 막 이렇게 범위를 갖게 되면 이거는 x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몇 개라 말해야 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x의 개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없다고요? 1 이상 2 이하인데 왜 없어요? 1.5도 있고 2도 있고 1.8도 있고 뭐 1.99도 있고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몇 개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겁나 많다. 셀 수 없이 많지 이 안에. 그치? 그런데 이 부등식을 풀었는데 그 해가 딱 한 개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지? 딱 한 개밖에 안 나왔다. 딱 한 개밖에 안 나왔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어떤 상황을 생각해야 되냐면 봐봐.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를 찾아봤는데 딱 하나만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숫자 하나겠니? 겁나 많겠니? 어떨까요, 나? 엄청 많죠. 여기랑 여기가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민채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한 개겠어요? 엄청 많겠어요? 엄청 많겠죠? 그러면 우진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요때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한 개겠어요? 엄청 많겠어요? 강빈아 한 개겠어요? 엄청 많겠어요? 엄청 많아요. 어떤 구간이 포함된다라는 건 방금 보여줬잖아. 1하고 2만 이렇게 있어도요. 이 범위 안에는 무수히 많은 x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결국 단 하나의 해를 갖는 것은 딱 이 순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래프가 정확하게 x축에 접하는 순간. 접해가지고 딱 요 숫자 한 개만 해가 되고 나머지는 다 0보다 큰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갖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요런 그래프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요런 그래프라는 건 우진아 이놈의 판별식이 어떨 거다? 판별식이 0일 거다.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떨 거다?
그래프를 봐봐. 이런 그래프가 꼭 나와야 돼요. 그치. a 플러스 1은 양수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은 0보다 0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됐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그때만이 해가 딱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그냥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요거 계산할게요. 판별식.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 요거는 예슬이가 한번 불러주세요. 음, 그쵸. 요것이 는 0이 됐으면 좋겠다지. 그럼 예슬아 전개시키지 말고 바로 묶읍시다. a 플러스 1로 묶어버릴게요. 묶으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a 값 두 개 나왔네? 그쵸? 그럼 둘 다 답일까요? 한 개만 답일까요? 그치. 아까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이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은 얘는 탈락이 되는 거고 3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치? 아무튼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그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생각을 못 해. 못 풀어. 그지?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오늘 수업 시간에 그래프란 말만 한 100번 한 것 같은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힘으로 풀 수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발전 19번은 0부터 3이라는 범위에서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요 뒤에만 보면 아까 앞에서 푼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같은데 이제 범위가 추가됐어요. 그죠? 범위가 추가됐어. 요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럼 우리가 요 놈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 요거를 fx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요쪽에 있는 식입니다. 요거. 자, 그러면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일단 슬기야, 이거는 어디로 블록인지 꼭지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어디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이차함수에서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지금 그 추계방 정식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인지, 센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0부터 3이라는 범위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뭐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이쪽이 0이고 이쪽이 0이고 이쪽이 3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이 0이고 이쪽이 3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이 0이고 이쪽이 3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 있지. 만약에 이렇게 잘라진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이만큼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잘라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잘라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우진아, 어디에서 이 fx는 최대값을 갖죠? 그쵸? 여기가 가장 높죠.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지. 그치?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민채야, 이거는 어디서 최대값을 갖죠? 3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지? 예원아, 이런 상황이면 어디서 최대값을 갖죠? 3에서 최대값을 갖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에 상관없이 항상 이놈은 F0 또는 F3, 요 두 값 중에 한 값이 얘가 가질 수 있는 무슨 값인 거야? 최대값인 거야. 그죠?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지죠? 그지?
어떤 그래프의 상황이든지 간에 F0 아니면 F3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최대값 얘기를 왜 하냐면 생각해봐.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항상 그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처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적어도 이 0부터 3 빨갛게 색칠한 요 영역은 무조건 0보다 작다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색칠이 되더라도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저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0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프에서 x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x축이 어떻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냐. 만약에 민채야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x축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 중에도 x축보다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말 못하겠지. 그치? 적어도 x축이 이만큼은 올라가야 된다고. 여기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고. 그치? 그래야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들이 모두 다 0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옆에서도 마찬가지. 적어도 이 색칠된 부분 중에 가장 높은 지점 있잖아. 그거보다 더 위에 x축이 지나가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색칠한 부분이 0보다 늘 작거나 같아. 이게 성립하는 거라고. 그래서 최대값을 찾은 거예요. 가장 높은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그거보다 더 높이 x축이 지나가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자, 이 F0이나 F3이라는 값이 자, 요게 x축이니까 곧 이건 y는 0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0보다 최대값이 더 낮아야 된다는 거죠.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한다면 이쪽이 최대값이 되든 이쪽이 최대값이 되든 무조건 x축보다 아래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일 때는 결국 최대 최소값으로 푸는 겁니다. 이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 구간 내에서의 최소값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 최대나 최소 중에 하나를 구해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답 찾아볼게요. F0이면 얼마냐? F0이면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9인데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합차공식 하면 요렇게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값이죠? a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3 하시면 F3은 9 플러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니까 9가 약분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a괄호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가 됩니다. 0까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F0이 최대인지 F3이 최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둘 다. 그래서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만을 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상 0보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여기다. 이게 답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요 2차 부등식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100% 이해는 못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맥락, 이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는 거구나.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걸 자꾸 해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부딪히고 지나가야 나중에 중간고사 대비하고 할 때 그때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난 모르겠어 하고 손 놔버리면은 나중에 또 보면 또 새로워요.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풀 수 있는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시도를 계속 해보셔야 돼요. 계속 강조하는 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원리 217까지만 할게요. 217. 그리고 RPM은 111하고 114부터 116까지.
요렇게가 숙제가 되겠습니다.